성공과 행복의 단 하나의 비밀. 성공과 행복, 다른 말, 다른 변명 필요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는 건 이 두 가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마다 성공의 모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가족의 평온을 꿈꾸죠. 하지만 형태가 달라도 모든 성공과 행복에는 공통된 단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 인간관계입니다. 카네기 공대의 연구는 말합니다. 성공의 85%는 사람을 다루는 능력에서 나온다고요. 하버드의 보고서는 더 나아갑니다. 업무 능력보다 대인관계의 부족 때문에 해고된 사람이 2배나 많았다고요. 그러니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사람을 다룰 줄 아는가? 우리는 흔히 트러블 없이 무난하게 지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너무 착해서 손해보는 사람들 있죠? 그들은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자신감 넘치고 리더십 강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정작 그들이 원하는 존경과 신뢰는 어느 순간부터 억지로 구걸해야 하죠. 왜일까요? 사람 다루는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성격이 아닙니다. 내성적이라서, 외향적이라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인간관계를 몰라서 생깁니다. 사람은 상처에서 병들고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람 덕분에 살아납니다. 20세기 미국 개척자 데비 크로켓은 혼자 살아도 문제가 없던 시대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정육점 주인의 기본 하나에도 내 저녁 식사가 달려있는 시대입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해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퍼듀 대학이 5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대인관계 능력이 좋은 공대생들이 가장 높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기술이 뛰어난 이들이 아니라 사람과 소통할 줄 아는 이들이 더 성공했죠. 우리는 왜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법을 배우지 않을까요? 왜 여전히 성격만 바꾸려 했을까요? 성격은 곧 관계의 결과물입니다. 관계를 잘 맺을 줄 알면 성격도 자연스럽게 유연해집니다. 오늘 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사람을 다룰 줄 아는가?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자존감도 무너지는 이유.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누군가의 딸이자 아들로, 친구로, 연인으로, 동료로 살아가죠. 그렇기에 인간관계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기준이 됩니다. 가족이 무시하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느끼고, 연인이 차갑게 돌아서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동료가 나를 배척하면 내가 뭔가 잘못됐나 봐라며 자책하죠.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더 남의 시선 안에서 자기를 판단합니다. 관계가 흔들릴 때 우리는 흔히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방식.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봐. 다른 하나는 남을 원망하는 방식. 제가 예민해서 그렇지. 세상엔 나쁜 사람들만 가득해. 하지만 이 두 방식 모두 자존감을 좀먹습니다. 결국 우리는 관계를 망치면서 스스로를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자존감은 나 혼자 방 안에서 세운다고 높아지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아도, 날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는 힘, 그 힘은 오직 건강한 거리두기와 소통에서 나옵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되,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 그게 대인관계의 시작이자 자존감을 지키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내 존재가 무의미해지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날 떠났다고 해서 내 가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내가 누구인지는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증명하는 겁니다. 관계가 무너졌을 때 자존감도 무너지는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을 떠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당신이 끝까지 지켜낸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왜 자꾸 날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끌릴까? 이상하죠? 착한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보다 늘 상처 주는 사람에게 더 끌리는 나. 왜일까요? 그 사람은 차갑고 말도 가시처럼 던지고 때론 무관심으로 날 애태우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나는 무너지고 또 기대게 됩니다.
왜 우리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끌릴까요? 그건 아마도 어린 시절 익숙했던 감정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누군가에게 늘 조심해야 했고 항상 눈치를 봐야 했던 기억. 내가 더 잘하면 그 사람이 날 사랑해 줄 거야. 그 믿음이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비슷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감정을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익숙함이 곧 끌림이 되는 현상. 그 익숙함이 나를 아프게 하는데도 뇌는 그 감정을 사랑으로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상처의 반복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달라지길 기다리며 또 상처를 감당하는 건 내가 참을성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자존감이 다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거가 아닙니다. 사랑은 날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해주는 감정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더는 내가 문제일까를 묻지 마세요. 그 질문은 당신을 계속 그 사람에게 붙잡아두는 족쇄입니다. 이제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를 묻고 대답할 때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에서 벗어나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이유 없이 사랑받으려 애쓰지 않는 순간 그 관계는 끝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드디어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에 지친 날, 당신에게 필요한 말. 어떤 날은 그냥 사람 자체가 힘듭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휘청이고 애써 넘기려 해도 가슴 속에 오래도록 멍이 남습니다.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지칩니다. 그냥 다 끊고 싶다. 혼자 있으면 마음이 편한데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사람과 부딪히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다시 기대하고 그 반복에 지쳤을 때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흔들렸을까? 그 말이 왜 나를 아프게 했을까? 그 질문에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상처의 원인을 밝히는 것보다 지금 아파하는 나를 그대로 안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날은 그냥 혼자 조용한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며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도 됩니다.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누구의 말에도 반응하지 않으며 내 안을 조용히 정리하는 시간. 그게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원래 서툴고 무례하고 예민합니다. 그걸 너무 가까이에서 너무 자주 마주하다 보면 내 마음이 다쳐버리는 거죠. 그러니 괜찮습니다. 당신이 지금 지쳤다면 그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가 지옥 같다고 느껴질 때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은 누구에게도 무리해서 잘 지낼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은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거예요. 다만 그때는 예전의 당신이 아닐 겁니다. 좀 더 단단해진, 좀 더 나를 아껴주는 새로운 당신일 거예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별 뜻 없이 던진 말이 내 마음엔 며칠째 걸려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나는 왜 자꾸 되새기게 될까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민하다는 건 약점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감정이 정직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상처를 쉽게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은 균열에도 마음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냥 넘겨. 그 말에 왜 그렇게 민감해? 이런 말들은 감정의 뿌리를 더 깊이 숨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감정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숨긴 감정은 나중에 더 큰 방식으로 우리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예민한 나를 미워하지 말고 그 감정에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신경 쓰였을까? 그 말이 나한테 어떤 의미였을까? 어쩌면 그 말은 당신이 오래전에 들었던 상처의 기억을 건드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감정은 언제나 과거의 기억을 징검다리 삼아 현재에 도착합니다. 그러니
그 감정엔 당신이 살아온 시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민한 게 아니라 당신은 그냥 조심스럽게 살아온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늘 더 배려했고, 더 참았고, 더 많이 양보해왔던 거죠. 그러니 이젠 그렇게 살아온 당신에게 괜찮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 말을 해줄 차례입니다. 예민함은 감정의 온도계를 세심하게 조절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걸 꺼버리면 자신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예민한 나를 탓하지 말고 그 감정을 이해해 주세요. 그게 진짜 나를 돌보는 첫걸음입니다. 왜 그 사람은 항상 날 죄책감 들게 만들까?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대화가 끝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내가 편하면 그렇게 해. 하지만 그 말엔 늘 보이지 않는 칼날이 숨어 있죠. 왜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늘 나를 죄책감 들게 만들까요? 그건 그들이 감정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말은 겉으론 배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통제의 수단입니다. 나는 너처럼 못하겠다. 넌 항상 그렇게 자기 위주야.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좀 서운했어. 이런 말들은 상대가 나를 탓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나를 자책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문제는 그 감정이 너무 교묘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내가 진짜 상처 줬을 수도 있겠지. 그런 식으로 조용히 조종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건강한 관계는 죄책감이 아니라 이해로 유지됩니다. 당신이 실수했을 땐 말로 솔직하게 풀 수 있어야 하고, 당신이 편한 선택을 했을 때는 그걸 존중해주는 관계여야 합니다. 늘 당신만 미안해야 하는 관계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조종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은 당신이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내가 불편하면 내가 바꿔. 이 말은 들리지 않아도 감정 조종자들은 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말하지 않은 말을 당신의 책임처럼 떠안지 마세요. 죄책감은 사랑을 지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죄책감은 나를 잃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이젠 내가 잘못한 게 맞나가 아니라 이 관계는 나를 지켜주는가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나만 참는 이 관계 언제까지 견뎌야 할까? 늘 나만 참고, 나만 맞추고, 나만 조심하는 관계, 처음엔 사랑이라 생각했습니다. 배려라 믿었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인내의 시험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입을 닫아야 관계가 유지되고, 내가 감정을 삼켜야 평화가 찾아오고, 내가 물러서야 그 사람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사랑보다 침묵이 많아졌고 웃음보다 눈물이 많아졌죠. 그럴 때마다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참자. 이 사람도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그런데요, 그 사람은 왜 아직도 당신이 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당신이 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배려도 일방적이면 희생이 됩니다. 관계는 맞춰가는 것이지 한쪽이 포기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오래 사랑하려면 먼저 나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내 감정, 내 경계, 내 목소리를 제대로 세울 줄 알아야 그 사랑도 오래갑니다. 혹시 지금 그래도 내가 이해해야지, 그래도 내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당신에게 이해와 인내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당신이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지금의 이 관계가 당신을 지우고 있다면 그건 잠시 멈춰야 할 신호입니다. 더는 나만 참는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버리지 마세요. 거절 못하는 나, 지켜야 할 건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누군가가 부탁을 해옵니다. 나는 이미 지쳐있고 그 부탁은 나에게 무겁습니다. 하지만 나는 또 응, 알겠어 하고 말합니다. 그 순간 나는 또 나를 배신했습니다. 왜 우리는 싫다고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어색해질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 모든 두려움이 싫다는 한마디를 막고 있죠. 하지만 그 부탁을 들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심으로 고마워할까요? 혹은 나를 더 아껴줄까요? 오히려 그 사람은 점점 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쟤는 말 잘 들어. 쟤는 언제나 괜찮대. 쟤는 싫단 소리를 못하니까. 거절을 못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감정을 후순위에 놓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오면 사람들은 당신의 침묵에 기대고 결국 당신은 점점 더 작아지게 됩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어렵습니다. 이번엔 도와주기 힘들어요.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단순한 말들이 당신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시리즈를 통해 사람이 주는 상처와 그 속에서 무너지는 자존감, 그리고 다시 나를 지키기 위한 이야기들을 나눠왔습니다. 성공과 행복의 비밀은 사람을 잘 다루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잃지 않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참아왔던 수많은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사람 때문에 나를 지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좋은 사람이기 전에 스스로에게 정직한 사람이어야 하니까요. 관계는 때로 피곤하고, 사랑은 때때로 서럽고, 존중은 자주 잊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여는 이유는 단 하나, 어느 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란 믿음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믿음을 잃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먼저 사랑해주세요.